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사람 제41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비가 엇갈리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지난 10일 날, 7월 10일 날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마스터 플랜 구상을 밝힌 이후에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지 협의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박원순 시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팟캐스트인 서당캐에 출연을 해서요, 지역 주제별로 개발 계획을 잘 정리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난리가 나서 상당히 본인도 참 놀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과 미래 비전을 잘 조화롭게 개발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7월 10일 날 그 발표가 있자마자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이 나왔던 매물들이 다 회수해 가고 호가가 2억 이상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아파트 가격이 2, 3억씩 반등했다. 참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행정을 위반하는 정책자들은 참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 그런데 좋습니다. 여의도는 개발된 지 지금 50년이 됐기 때문에 여의도 다시 개발해야 돼요. 오래된 아파트 역시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재건축 같은 것은 서울특별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지하철을 만드는 것도,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 마스터 플랜이 하루아침에 개발될 수는 없는데요. 참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17일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서울 서부 경매 사건 하나 소개합니다. 이날 사건 번호가요 2016 타경 8523입니다. 이 근린주택인데요. 여러분, 근린주택이라는 것은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은 점포고 2, 3층이 주택인데, 주소 불러드릴게요. 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용산구 후암동 285의 7번지입니다. 이게 감정가가 2016년 감정가격이 감정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저평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9월 20일 날 이날 감정 시점인데요. 이때 감정가가 2억 8,375만 9,800원에 평가했습니다. 100%짜리죠, 이게. 그런데 7월 17일 날 낙찰가가 얼마였느냐? 응찰이 인원이 말이죠. 응찰이 105명이 왔습니다. 이 물건 하나에 105명이 왔어요. 그래서 낙찰이 얼마 되었느냐? 6억 5천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1등으로 낙찰된 사람을 우리는 민사집행법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이라고 합니다. 1등이 6억 5천을 써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사람인데요. 뭐 차순위 2등을 우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이라고 하는데요. 차순위는 5억 3,799만 9,990원을 썼네요. 2등하고 1등하고는 무려 1억 2천 차이 나는데 2억 8천짜리를 6억 5천 썼으니까 무려 3억 7천만 원을 더 썼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경매시장에서 3억 7천을 더 썼다는 겁니다. 참 여기 응찰하신 분들 돈들도 많은 사람들이죠. 예. 참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주체를 못한다고 하고 없는 서민들은 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 물건 발표하자마자 2억 8,300짜리를 6억 5천에 써서 낙찰을 받아갔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치를 보고 한 것이죠. 앞으로 서울역과 용산에 마스터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딱 토지 면적도 아주 적어요. 묻지마 투자인지 말이죠. 토지는 면적이 39.4제곱미터입니다. 곱하기 0.302 하게 되면은 12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건물 면적은 110.7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낙찰이 되었는데 대단한 풍경 아닙니까? 105명이 왔으니까요. 경쟁률이 높을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 50명, 60명, 30명, 40명 오는 건 많이 봤는데 105명이 왔다는 것 대단합니다. 한때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은 투자할 때 경매 나오면 250명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대단합니다.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그냥 200% 이상 2억 8천짜리를 3억 7천에 6억 5천만 원이니까 3억 7천만 원을 더 쓰고 낙찰을 받아갔으니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성질도 급하고요. 그리고 여의도는 앞으로 뉴욕의 맨하탄처럼 국제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 그런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는데 아마 이런 정책을 수립해도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될 거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도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삼선 서울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대권의 어떤 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해서 불에 그냥 기름을 그냥 부으니까 훨훨 타서 그냥 폭탄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근데 이 물건이 말이죠. 이 상속받은 물건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안 팔리고 그러니까 형시적 경매는 겁니다. 한 형제가 법원에다가 이무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니 이분들은 상당히 그 이익을 많이 봤죠. 감정가 형제들이 2억 8,300짜리를 6억 5천에 낙찰받았으니까 엄청난 배당을 받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상속인들이 그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형시적 경매, 이무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투자를 잘했느냐? 너무 좀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10년, 20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6억 5천만 원 없어도 그만이다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걸 대출받고 한다면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사람 박원순 시장의 폭탄 발언으로 일주일 만에 부동산 가격이 2, 3억씩 상승폭이 있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21세기 지구촌 살아가는데 지금은 지식 정보는 지식을 정보를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잘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가공해서 그리고 잘 저장해서 송신하고 수신하고 늘 검색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